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이러쿵저러쿵 한 소리씩 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 사연을 좀 말해볼까 합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주버님 부부도 그렇고 어찌 그리 염치가 없으신지.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남편만 멀쩡하면 이래저래 참고 살아봤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 한다고 이혼까지 하겠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남편은 무슨 일이건 간에 시댁 식구들과 관련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랬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이럴 거였으면서 왜 그렇게 절 꼬시려고 안달이 나 있던 걸까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 건물 3층에서 국어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제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은 대부분이 단골이고 남편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손님들이 오면 상황이 허락하는 한 한두 마디 인사도 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눕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남편은 그 대화가 즐겁고 기다려지더래요. 아무튼 몇 번의 대화로 서로 좀 친해졌다 싶었을 때쯤 나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33이라고 하니 남편은 잠깐 놀라는 듯 하더니 자기도 33이라더군요. 꽤나 어려 보였기에 당연히 저보다 동생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였지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남편과 연인 사이가 되고 반년쯤 되었을 무렵이에요. 여행지에서 쓸 차를 빌리려는데 남편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연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헤어지자고 했어요. 5살 연하면 제 남동생보다도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너랑 나는 안 된다고 할수록 오히려 결혼하자며 더 저돌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한번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현재 얼마나 벌고 있는지,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는지, 시부모님 재산 상태라던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조건들 말이에요. 남편의 수입은 월 300 정도였고 시부모님은 좋은 동네에서 월세로 살고 계시다 했습니다. 재산은 잘 모르지만 소일거리로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 벌고 계신 걸로 안답니다. 위로 결혼한 형이 있는데 평범한 회사원이라고요. 남편이 모아둔 돈은 3천 정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대가 없었으니 실망도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데다가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3천을 모았다는 게 기특해 보일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용을 쓰는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고 나이를 알기 전부터 이미 만나오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쌓여 있었으니 결국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남편이 보여준 추진력과 성실함에 더 확신을 갖게 된 것도 같아요. 돈이야 물론 있으면 좋았겠지만 없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직 갈 길이 구말리니까 둘이 같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 뭐하지만 저도 벌 만큼은 벌고 있었고 친정도 여유가 있었으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예민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둘만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부부들처럼 가끔 부딪히는 일이 있긴 했어도 무난한 편이었어요. 시댁 식구가 얽히는 경우만 제외한다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시댁 식구가 얽혔다는 건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진짜 돈 때문에 궁상맞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말 못 같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걸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 몇 가지만 이야기해볼까 봐요. 결혼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남편도 저희 아버지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딸이니까 월세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하던데 저도 될 거 다 내면서 장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설령 그 돈을 다시 저에게 용돈으로 줄 때 주더라도 일단 받을 건 받아야 한다며 돈 거래는 깨끗이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혼하고 한 두세 달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왜 강서방은 월세를 입금을 안 하냐고 강서방 사업이 잘 안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학생 수도 늘고 있었고 옆에 빈 사무실로 교습소를 확장하네 마네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더군요. 제가 아버지께 그럴 리가 없다고 한번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혹시나 말 못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해서 물어보라 하셨어요. 괜히 남편 자존심 건들지 말라고요. 아무래도 딸에 비해 한참 어린 사위라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행여 남편 입장에서 장인장모가 자기가 어리다고 무시한다고 오해라도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늘 조심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남편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장인어른 건물인데 사위가 월세를 왜 내냐입니다. 제가 황당해서 친정부모님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도 하시고 노후 준비도 하신다. 다 친정부모님 재산인데 그걸 당신이 왜 마음대로 낼지 말지를 정하냐니까. 이제 한가족인데 그런 걸 다 따지시냐며 자기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러더니 월세는 내겠다면서 대신 확장은 못하겠다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비어있던 사무실도 공짜로 쓸 셈이었던 거지요. 어찌나 괘씸하던지 확장을 할 거면 아버지랑 정식으로 계약서 다시 쓰고 하고 그럴 능력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일주일에 걸쳐 밀린 월세를 다 냈고 확장은 안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게다가 형제라서 그런지 어쩜 그렇게 똑같이 염치가 없던지요.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두 분이서 그렇게 자주 여행을 다니세요. 자식도 필요 없고 두 분이서 가시는 게 가장 편하시다면서요. 심지어 저나 동생이 좀 껴달라고 사정을 해도 너넨 너네 친구들이랑 다니라며 싫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저희 부모님을 보고 남편이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큰맘 먹고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을 예약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저희더러 같이 가자고 하시더군요. 노인네 둘이 가서 무슨 재미가 있냐면서요. 좋아하시면서도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싫다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희 티켓하고 호텔도 추가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한번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도 갈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자더군요.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는 어떻게 하시겠냐 물으니 그럼 이참에 당신들도 애들 데리고 같이 가고 싶다 하시더군요. 저는 그럼 제 계좌로 추가 금액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에 카드로 긁겠다고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서는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어머님 아버님 티켓은 누가 사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순간 아주버님이 보태시려고 그러시나 싶어서 제가 사는 건데 부담 갖지 마시라 했습니다. 아주버님네보다는 저희 쪽이 형편이 낫기도 했고 처음부터 제가 해드릴 생각으로 벌인 일이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기왕 제가 쏘기로 한 거 기분 좋게 다 쏘랍니다. 누구 건 내주고 누구 건 안 내주고 좀 치사한 것 같다면서요. 황당해서 저한테 지금 아주버님네 비행기하고 호텔을 전부 다 내달라는 거냐고 되물으니 자기네 사정에 100만 원은 지금 좀 무리랍니다. 그래서 못 가시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잠깐 말이 없던 아주버님이 남편을 바꾸라고 하더군요. 저도 더는 상대하기가 싫어서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분이 나쁜 거라고 아주버님이 정말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서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네 사정 뻔히 알면서 돈 100만 원 가지고 왜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고요. 우린 100만 원 없어도 안 죽지만 저쪽 집은 죽는답니다. 제가 죽긴 뭘 죽냐고. 그리고 그 정도로 없으면 안 가는 게 맞지. 내줘도 내가 내주고 싶으면 내주는 거고 안 내준다고 욕하는 거 보니까 안 내준다고 말하길 잘했다 싶다고 저도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버님 볼 면목이 없어서 자긴 제주도 안 간다더군요. 저더러 혼자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오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럼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가시게 하던가 당신이 혼자 모시고 가라고 나는 그렇게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기분 더럽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끝까지 한다는 소리가 그럼 제 티켓 사려던 돈은 현찰로 달랍니다. 가서 경비로 쓴다나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구질구질하다고 제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쫄았는지 정신이 들었는지 그만 떠들고 찌그러지더군요. 며칠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초부터 가족끼리 외식을 가든 나들이를 가든 조금만 돈 든다 싶으면 아주버님네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는 게 눈에 빤히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희와 달리 애들도 있고 아주버님도 외벌이니 오죽하겠나 싶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저희 부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라고 돈을 쌓아놓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니까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한 거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주버님은 저희의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더니 제가 딱 그 꼴나게 생겼더군요. 결국 제주도 사건 이후로 아주버님네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도 처음엔 제가 내고 계좌로 보내달라 하니까 몇 날 며칠 말로만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고 질질 끌길래 요새는 아예 카운터에서 나눠서 긁어달라고 하는 수준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범한 주말이었는데 아버님께서 같이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며 저희 부부를 오라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아주버님네와 화해 아닌 화해를 시키시려는 시도를 하셨기에 이번에도 그런 자리겠거니 생각했어요. 말이 좋아 화해지 저희더러 그만 뻗대고 굽히고 들어가라는 거였는데 당연히 제 입장에선 그럴 이유가 없었기에 늘 서로 감정만 더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포기를 모르신다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모르는 척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아주버님과 형님은 왔다 간 건지 아니면 안 온 건지 어쨌든 자리엔 없었고 아버님 어머님은 이미 꽤나 취해 계셨어요. 술이 약한 남편이 먼저 피곤하다며 자러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아버님이 당신 말이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며 저를 주저앉히시더라고요. 이후로 2시간 가까이 아버님의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뜬금없이 아버님께선 저더러 섭섭하다셨어요. 완전 비꼬시는 말투로 너는 친정도 잘 살고 너도 돈 잘 벌고 좋겠다고 그렇게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좋냐고요. 이건 뭐 쌍시옷만 없었지 거의 면전에 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너네 친정부모는 집도 2개라 좋겠답니다. 당신들은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하다면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남한테 그걸 전세 줄 게 아니라 당신들 좀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다못해 월세라도 아끼면 숨통 좀 트일 것 같다면서 사람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혼자만 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전세금만 있으시다고 하면 당연히 살게 해드릴 수 있지요. 하지만 전세가 6억인가 7억인가 하는 아파트예요. 제가 알기로 어머님 아버님 6, 7억이 뭔가요? 1억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억지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무슨 물꽃 터진 것 마냥 아버님의 불평불만이 끝도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요새 당신 나이에 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 돈이 없어서 비행기는 못 타도 차라도 있으면 어디 가서 콧바람은 좀 쐬고 다니지 않겠냐고 계속 차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택시라도 타고 다니게 돈 좀 달라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지하철이고 버스고 못 타시겠다고요. 뭐 그 밖에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당신들 체력 회복 좀 하게 소고기 좀 사달라. 돈 벌어서 월세 내고 뭐하고 나면 남는 거 없으니 생활비 좀 보태달라. 별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도 안 차고 표정 관리도 안 되었어요.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겠냐 싶어 대꾸도 좀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제가 말해봤자 듣지를 않으셨으니 말이 통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중진담이라잖아요. 속으로 저런 욕심을 내고 계셨다니 갑갑하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일찍 자는 남편은 내버려두고 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이런 결혼을 뭐하러 했나 하는 생각에 감정이 격해져 화도 나고 속도 상하더라고요. 얼마 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왜 안 깨우고 혼자 갔냐며 툴툴거리더군요.
남편에게 간밤에 아버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취하셨다고는 해도 내 마음이 많이 상했고 솔직히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러자 남편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오죽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며 꾹꾹 눌러놓으셨던 저에 대한 실망과 화가 터져나온 거랍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제가 돈 좀 있다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그렇고 아주버님한테도 너무 예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차 바꾼 것도 그렇답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제 차를 업그레이드 할 게 아니라 이참에 아버님도 한 대 딱 사드렸어야 한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선 어린 아들 나이 많은 며느리한테 보냈을 때는 말씀은 안 하셔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을 거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면서 자기가 정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랬냐니까 자기는 저한테 기대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답니다. 정말 결혼 전에는 별도 달도 따질 것 같더니 이게 무슨 일이지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며칠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당신도 무섭고 당신 가족들도 무섭다고 했네요. 나를 무슨 봉으로 아는 것 같은데 이러다 나중에 내 재산 넘볼까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했습니다. 자꾸 나더러 돈 많다고 하는데 맞다고 나 정말 돈이 많아서 너 같은 그지 새끼랑은 못 살겠다 했네요. 적선도 한두 번이지 이러다 지갑 내놓으라 할까봐 무서워서 한 집에 못 있겠다고요. 친정 부모님이 부부간의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상처된다고 못 주워 담는다고 항상 말 조심하라 가르치셨는데 막말로 말조심이고 나발이고 말이 칼날이라면 남편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해봤자 제 재산의 반이 자기 거라며 자기는 손해볼 거 없다는 멍청한 소리를 떠들어대더군요. 제가 나이도 어린 게 까불고 있다면서 세상 일이 그렇게 네 생각대로 굴러가질 않는다고 어디 좋은 변호사 한번 찾아보라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의 문턱까지 가서야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거의 싹싹 빌다시피 사과를 해왔어요. 평생 제 말 잘 듣고 살겠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원하면 시댁 식구들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을 자신도 있다 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았지요. 남편을 포함한 모든 시댁 식구들을 차단했고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에겐 남편의 거지근성 때문에 이혼했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행여 남편 귀에 들어가면 찾아오진 않을지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지만 또 거짓말도 아니니까 굳이 성격 차이내 모네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하기 싫었거든요. 비록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었지만 인생 공부 한번 세게 했다 생각하고 털어버려야겠지요. 아, 그리고 지난달에 남편 사무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서 공실로 놀리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는 안 내준다며 계약 연장 안 받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밥줄 가지고 이러는 게 어딨냐고 치사하다고 생난리를 쳤지만 이제 남남인데 알게 뭐래요. 밥줄이 이어지든 끊어지든 걔가 물어가든 제 할 바는 아니잖아요. 이참에 남편이 정신 차리고 철 좀 들면 좋겠네요.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도 좀 배우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